그럼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그 다음에 C로 가셔가지고요. 2024 크말 1급 엑셀 가셔서 작업하러 가면 일정 출제 유형 공유. 이게 출제 유형 공유 문제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1급에서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일단은 수식을 쓰는 거고요. 똑같이 작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러분들 행 전체에 넣을 수도 있고 열 전체.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 전체로 넣을 때는 여러분들 밑으로 이제 행 방향 아래 방향이거든요. 그거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부 서식에서 주소를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검사할 때는 행 부분 고정을 여러분들 배제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절대 참조를 그대로 써버리면 행 부분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F4키 두 번 눌리면 행만 풀리는 주소, 혼합 참조가 되거든요. 푸는 이유는 밑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 방향으로 서식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럴 때는 열이니까 이 알파벳이죠. 그죠? 그것이 묶여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못 하거든요. 엑셀이 딱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체는 여러분들 열 부분 고정을 해제하셔야 돼요. F4키 한 번입니다. 절대 참조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절대 참조에서 만약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 제가 넌을 넣고 부소를 딱 찍으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게 절대 참조가 돼버리거든요. F4키 두 번 눌리면 두 번 눌리니까 행이 풀리고요. 다시 여러분들 이 상태 절대 참조에서 F4키 한 번 눌리면 열이 풀리는 거예요. 행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 눌리면 다시 보여드리면요. 두 번 눌리면 행이 풀리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눌리면 열이 풀리는 경우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눌리면. 그래서 좀 빠르게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수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취득 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이 조건 1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일 적혀 있네요. 아, 이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형식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용자 지칭 형식으로. 요 수식 입력줄 보시면 날짜 데이터 이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 날짜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한 함수가 책에 보면 weekday 함수거든요. 그 함수부터 좀 정리해드리면요. 자, weekday 함수는 2급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셀 주소권 옵션입니다. 얘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옵션 자리에 1 또는 생략, 즉 생략해도 관계는 없다. 그 소리인데요. 일요일 1번 나오고요. 토요일 7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요 공식은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옵션 2가 들어가 월요일 1번이고 일요일 7번 나옵니다. 이 스타트가 월요일 1번이라는 소리죠. 3이 들어가는 월요일이 0번데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 보면 어떤 옵션을 뭘 쓰라는 말이 없을 때는 어떤 거 써도 되는데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 옵션 값에 1을 누른다면 일요일 1번, 토요일은 7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이거나 아닙니까? 이거나는 OR 관계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 OR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넣냐면 어저께 그 고급 필터 똑같아요. 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OR로 함수를 쓴다면 조건 1 넣어주고 콤마 조건 1을 넣어주면 돼요. 그 대신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거든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첫 줄 끝에 보면 행 전체에 대하여 돼 있죠. 그래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한 거죠. 행 부분 고정은 해제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의 일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넣는 방법은 위크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최대 글자 주소 찍으면 이거 절대 참조가 됩니다. 야, F4키 두 번, 두 번, 그리고 행보정 해제하시고요. 콤마 1. 자, 요것을 안 넣어도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넣고 싶으면 콤마 1,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옵션 값에 생략도는 1을 넣으면 일요일이 1번이거든요. 토요일은 7번 나옵니다. 그럼 토요일부터 검사를 할 거니까 야가 7이냐? 요게 추출했던 요일 번호 값이 7과 같다면 이 날짜는 토요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야가 조건 1. 조건 2는 야를 복사해서 집어넣고 야가 조건이거든요. 1로 바꾸면 돼요. 1은 일요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건 1, 2를 결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넌에서 OR 넣어주고 갈로 열고 위크대 함수를 쭉 넣어줄 거예요. 야가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콤만 찍고 조건 2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 우리가 넣어야 될 식입니다. 그러면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알아보면 자, 제일 처음에 작업 순서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조건부 서식은 제일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 많이 하냐면 그 책 보면 A3부터 F28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제목형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또 범위에 안 들어가 있죠. 제목형은 조건을 검사할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A3부터 잡으라 했죠. A3부터 F28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잡고 야가 1번, 야가 첫 번째 1번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메뉴가 해야 될까요? 메뉴는 홈 탭에 가면 스타일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시고 한번 눌려볼까요? 저 위에 보면 여러분들 요게 홈 탭이 맞다면 요게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새 규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경로는 왜안 오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 눌려서 새 규칙 올린다는 거. 제가 여기 적어놨죠.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한다는 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규칙 유형창이 뜹니다. 요거 한번 눌려볼까요? 새 규칙 메뉴. 눌렸더만은 이렇게 규칙 유형 선택하는 창이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규칙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문제에서 보시면 적혀 있죠. 두 번째 살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쓰라라고 돼 있다 보니까 써야 돼요. 수식으로 작성할 거다. 마지막 규칙. 규칙 유형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규칙 조건식을 넣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 한번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넣을 때 우리 이제 뭐 넣을 거냐면, 입력 박스 안에 수식 넣을 때 이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올라가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거 글자로 적혀 있지만은 주소로 바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때 최대 글자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는 찍고 난 뒤에 절대 참조가 될 거거든요. 나중에 최대 글자 셀 주소 지정 외에는 행고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죠? 행고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F4키를 두 번 눌러줘야 돼요. 두 번. 자, 요거만 잘 기억합니다. 요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 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네서 오한 함수부터 넣어줘야 됩니다. 갈로 열고 weekday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 넌 하시고 OR 하시고 갈로 열고 그다음 여러분들 weekday 함수를 직접 치야 돼요. 영어는 책에 있으니까 보고 치우면 됩니다. 공식은 책이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습니다. 공식 외양 없이. 그리고 주소는 뭘 찍을 거냐면 데이터 처음
처음 주소가 어떤 거냐면요. 이 주소입니다. 여기 제목이, 필드명인 제목 요거 찍지 마시고요. F3부터 야후 검사해야 항상 시작. 그런데 찍었더만은, 진짜 주소 형식이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럼 엑셀이 이제 야만 검사하고 못 내려온다는 소리죠. 왜? 막아놨기 때문에. F4키를 여러분들 두 번, 한 번, 두 번. 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달러 F3이 되면 행고정 해제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콤마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왜? 우리는 발로다. 뭐 책에서는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해드리면요. 승계도 똑같습니다. 이꼴 토요일은 여러분들 7이 되거든요. 옵션 값 1이 들어갈 때. 일요일 1번이니까 이 토요일부터 제가 넣은 거예요. 야가 조건 1인데 요까지 여러분들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떤 거냐면 요 찍을 때 이렇게 찍었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잘 안 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야를 콤마 찍고 복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요 화면 복사해볼게요. 요 위크데이부터 7까지 복사하시고요. 콤마에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빠르거든요. 1은 일요일입니다. 칼로도. 여기 지금은 제가 메모장에 넣어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면 된다? 우리 아까 여기서 콤마 찍고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제가 7을 1로 바꾸면 뺏겼거든요. 일요일이냐? 그 말이죠. 한 개라도 만족한다면 5알이니까 색깔 들어가요. 여기 수식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은 서식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넣을 겁니다. 그럼 서식이 뭐냐면 책 보시면 글꼴 스타일은 붉은 기울인 꼴이고요. 글꼴 색은 빨강입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밑에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붉은 기울인 꼴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자동되어 있죠. 이거 눌려서 빨간색은 어디 있느냐? 표준색에서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겁니다. 야를 클릭. 자,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마지막 확인을 누르시면요. 색깔이 들어가네. 그럼 지금 5행, 6행, 7행, 8행, 14, 15, 26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잘 되면 제일 좋은데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은 범위를 잘못 잡았다든지, 제목형을 모르고 포함했다든지, 수식을 잘못 입력했다든지, 뭐 행정지대에서 넣는 건데 뭐 행보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예제를. 서식을 잘못 넣을 수 있습니다. 서식 아예 지정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편집을 하는 게 빠릅니다. 다시 지우고 할 수도 있지만은 편집하는 방법 표 안에 두고 조건부 서식 메뉴를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규칙 관리가 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치고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눌려볼까요? 스타일 그룹 안에 또 새 규칙 눌리시면 안 돼요. 규칙 한 개만 들어가요. 여기는 또 추가돼 버리거든요. 규칙 관리로 갑니다. 그러면 요 안에 우리 넣었던 규칙이 뭘까요? 근데 범위를 내가 모르고 잘못 잡았다면 여기 적용 대상이 있죠. 여기 범위 요소 꽂히면 돼요. 제목행을 모르고 잡았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일단은 범위 잡힌 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점선이. 그러면 제가 혹시 내가 이렇게 점선이 나왔다. 그러면 제목행을 잡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웠고 다시 여기에 A3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제목행 빼고. 근데 얘는 잘 됐는데 수식을 잘못 넣었다. 혹은 서식을 잘못 넣었다 싶으면 규칙 편집이라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수식 수정하면 되고요. 서식을 잘못 넣었으면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서식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면 잘됐다 친다면 확인, 야도 잘했다 친다면 확인. 그 다음에 최종 확인 눌리면 색깔이 쫙 들어갑니다.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난 규칙을 지우고 싶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모르고 규칙을 두 개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안 들어가네 하면서 어떻게 또 하시냐면 또 규칙을 예를 들어서 범위를 또 잡았어. 잡고 범위를 이렇게 잡고 왜 색깔이 안 들어갈까 하면서 또 눌리는 셈이지. 눌리는 스위치 눌려가지고 또 모르고 제 임시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 랜덤으로 그냥 눌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창에 들을 임시로. 그래서 그냥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은 일단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규칙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내는 0점이에요. 아예 채점도 안 해요. 개수를 살리거든요. 규칙이 한 개인 경우에 수식 잘 넣는지 보는 겁니다. 채점기는. 그럼 왜 0점이 되냐면 책 보시면 두 번째 사절 끝에 보면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그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채점 안 해요. 0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규칙을 이제 쥐어야 되겠죠. 내가 규칙 두 개 넣었지만은 한 개의 규칙은 맞아요. 한 개의 규칙이 잘못된 규칙이 들어가 있다 한다면 다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규칙을 두 개 만들었을 경우 잘못된 규칙만 지우면 되는 거거든요. 다 지우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표 안에 두고 똑같이 규칙 관리 가서 규칙 두 개가 존재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눌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똑같이 갔어요. 규칙 관리. 진짜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면 내가 이 규칙은 잘했지만 이 규칙은 내가 잘못된 규칙이다. 그럼 이 규칙만 선택해서 삭제하는 규칙 선택해서 바로 위에 규칙 삭제 눌리면 취하지 버리죠. 확인 눌리면 5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다 지우고 싶어요.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 데나 두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무 데나 놔두고 규칙 지우기 가면 요 메뉴 가야 됩니다. 조금씩 가서. 그럼 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바깥도 안에도 관계없습니다. 조건부 서식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 지워져요. 눌려볼까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두 가지 지우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1이 있고 2가 있죠. 둘 다 알아놓으시면 일단은 도움이 상당히 되죠. 한 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볼까요? 한 개는 끝났고 20페이지 봅니다. 자, 일단은 패턴은 똑같은데요. 우리 이 파일을 또 닫아야 돼요. 이 시습 파일 한 개씩 한 개씩 돼 있거든요. 저장을 할 필요 없고 요번에는 완전 정보 보기를 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입니다. 이면서니까 엔더 관계죠. 엔더 함수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근무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요 행에 근무기간을 구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근무기간을 구하는 수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도 빼기 입사 연도, 를 뺀 값으로 구해서 조건을 검사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today 함수하고 year 함수를 설명드리면요. 자, 함수 설명드리면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갈로 열고 닫고 해줍니다. 그냥 오늘 날짜를 출력한 함수입니다. 시스템의 날짜거든요. 이 컴퓨터의 날짜를 따라가요. 그리고 year은 이 셀 주소 공식인데요.
날짜 함수거든요. 이 주소 안에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줘야 됩니다. 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합니다. 문자를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날짜 데이터 찍었을 때 연도만 추출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 올해 연도, 투데이에서 올해 연도 구할 거면 202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을 쓰는 게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입사 연도는 어디서 구하느냐? 입사일에서 구할 거고. 요 연도만 요거만 주실 거고. 그럼 올해 연도에서 요 연도를 빼버리면 입사했던 근무 기간 연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 이에서는 수식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중요한 것은 입사할 주소 찍을 때 F4키 두 번이고요. 나중에 조건 1에서 부서 찍을 때도 F4키 두 번입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를 보면 요거죠. 이하가 조건 1. 같다 주지 같다. 그 다음에 이면서니까 엔드고요. 조건 2는 근무 기간은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years 가지고 올해 년도를 구하기 위해서 today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면 여기서는 2025가 나오겠죠. 빼기. 입사일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년도를 지어본다면 처음 2013이 나오겠죠. 그 뺀값이 연수가 5를 초과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럴 때 T값은 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펄스 옵니다. 그럼 야가 조건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또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주소를 찍을 때 찍어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야도 마찬가지예요. F4키를 9번 쌍문도 늘린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서 문제는 하는데요. 부서 주소 찍고 F4키 2번 이꼴 기획팀이냐 조건 1, 콤마 요것은 근무연수, 즉 근무 기간을 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요때 입사일도 주소 찍을 거 아닙니까? 야도 F4키 2번 갈로 닫고 5를 초과하느냐? 야가 조건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우리는 진행하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냐면 A3부터 F27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갈 건데요. 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항상 경로 똑같습니다. 세규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항상 이거야. 시행했어. 그리고 밑에 수식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아까 잠시 글자로 설명드렸던 야를 는을 먼저 넣고 and 발로 열고 주소 찍고 F4키 2번 이꼴 기획 조건 이미 끝났고요. 콤마 years 가지고 발로 열고 today 함수 겁니다.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다 보니까 갈로 열고 닫고 내줘요. today 영어만 쓰면 안 됩니다.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갈로 닫고 여기까지가 올해 연도가 나오고 빼기 years 가지고 갈로 열고 입사일 주소 찍고 F4키 2번 행보정 예제죠. 갈로 닫고 여기에 구했던 연수가 5를 초과하느냐? 표가 5 발로 닫죠. 그 시기 여러분들 잘 넣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요거는 직접 찍으면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거 없지만 여러분들 찍었을 때 여기 행고정 해제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식을 잠시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안 넣었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서식을 눌려가지고 뭐 넣을 거냐면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스타일은 붉은 기울인 걸 넣고 그 다음에 글꼴색은 밑에 자동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글꼴색은 파랑은 요 세 번째 거에 오른쪽에서 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마지막 확인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결과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재하고 우리 거하고 좀 틀린 이유가 연도 때문에 연도 때문에. 야, 이 교재 출발했던 연도를 중심으로 이 답안을 작성해 놨거든요. 교재 식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책 보시면 20회 보시면요. 21페이지. 조건부 서식에서 투데이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지금은 이런 기준 6행, 7행 이렇게 들어가 맞습니다. 현재 정도 기준에서 6, 7, 11, 1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4, 26 이러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교재 말고 프린트 있잖아요. 요것은 우리 시험 잡시다. 왜냐하면 이제 하다가 또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요. 어, 그 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페이지. 이 파일을 잠시 닫고 열게 하셔가지고 우리 그 프린트물은요.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여기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열로 가시고 그리고 요 안에 어저께 열었던 파일 그대로입니다. 요 안에 또 조건부 서식도 있거든요. 고거 필드 조건부 서식. 자, 요 데이터가 쓸 거예요. 자, 우선 문제 잠시 보시면요. 8월의 값이, 이 8월의 이 데이터 값이 요겁니다. 그 값이 8월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범위를 잡았거든요. 쭉. 자, 그런데 이 주소는 물론 행고정을 해제를 해야 될 주소고, 우리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 썼거든요. 쭉 잡을 거예요. 야는 고정이 맞습니다. 야는 풀면 안 돼요. 음. 예,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두 개가 이제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은지를 검사할 거고요. 조건 1입니다. 고니까 엔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9월의 값, 요 값이 9월의 평균 구한값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값인지를 야를 검사할 거예요. 각각. 이 두 개 다 동시로 만족할 경우라면 이 행에 대해서 색깔이 쫙쫙 들어갈 거예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어, and 함수를 써야 되는데 8월의 셀 주소는 당연히 행고정이 됩니다. 네, 절대 참고가 되니까. 야는 바뀌어야 될 주소고 밑으로. 근데 야는 바뀌면 안 돼. 야가 밀리면 안 돼. 야는 행 부분은 고정을 이 행방향 잡았던 범위는 고정이 돼서 나올 거지만 야는 풀면 안 돼요. 야는 고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는 고정 아닙니다.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9월 주소 찍고 행고정 이제 F 쌓기 두 번, 미만 작다 놓고 또 평균을 구할 거예요. 9월에 전체 범위 잡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 자, 요 두 개가 우리가 내야 될 식이거든요. 야,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범위 잘 잡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또 기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B4부터 드래그를 하실 때 여러분들 쭉 드래그 할 수도 있는데 좀 빠른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면요. B4부터 첫 행이 요 데이터 첫 번째 행이 N4까지 잡고 꼭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딱 누르면 엑셀이 데이터가 있는 행까지 쭉 다 잡힙니다. 컨트롤 Shift 다시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돌리면 한 방에 잡히죠. 여기 편할 수가 있어. 꼭 이렇게 쓰란 말은 아니지만 이러면 여러분들 드래그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첫 B4부터 N사까지 잡고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 돌리면 편하거든요.
어,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범위를 잡았다면, 자, 내 조건부 서식 들어갈 겁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수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AND 관계거든요. AND 함수 써야 됩니다. AND. 발로 열고. 자, 그 다음에 8월에 대한 데이터 처음 주소, 구란 이후 주소, 야를 클릭. 그럼 당연히 고정된 주소 J4가 절대 참조가 되겠죠? 야를 F4키 두 번 눌려서 행을 풀어줘야 돼. F4키 두 번. 달러 J4가 돼야 되고요. 이 값이 작으냐 미만. 평균을 구한 값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는 게 조건 1이거든요.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수 써야 돼요.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A, V 같이 하는 ERAG. 갈로 열고. 자, 에버레이지 함수 넣어주시고요. 갈로 여시고. 8월에 대한 범위 9부터 다 잡아줘요. 밑으로. 잡으면 야는 절대 참조돼서는 물론 나오거든요. 야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고정 풀면 안 돼요. 갈로 하고. 이까지가 조건 1입니다. 조건 1, 여기까지. 콤마 찍고 조건 2는 똑같습니다. 9월 데이터 처음 주소 5를 찍고 F4키 두 번 달러 K4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으냐 미만 또 에버레이지 AV ERAG죠. 발로 열고 요번에는 9월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9월 범위 5부터 쭉 다 잡으면 거기 여러분들 그 범위가 K28까지죠. 뒤에 갈로를 닫아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에버리지 가로고 한 번 더 가로를 닫는 이유가 엔드 가로가 닫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식으로는 야가 이렇게 됩니다. 가로가 두 번 닫혀야 돼요. 마지막 가로는 엔드 가로입니다. 앞에 가로는 에버리지 함수 가로고요. 자, 여기 우리가 내야 될 식입니다. 이렇게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별 극이 없다면 이제 서식로로 갈 겁니다.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식 버튼 클릭. 그리고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지금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할 거고요.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빨강. 표준색에서 두 번째 겁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렸더만 이렇게 들어가죠. 6회, 10회, 그 다음에 14. 옆에 결과제 넣어놨거든요. 요거하고 맞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면 뭐 잘 됐으면 넘어갈 거고요. 혹시 실수했으면 요 식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고정 이제 잘 했는지. 자, 그리고 잘 됐으면 넘어갈 거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옆에 여러분들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이용하시고 시트 세 번째 거죠. 그 프린트볼에 B2부터 돼 있죠. 야, B3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B3부터입니다. B2가 아니고 그거 수정해 주죠. 그리고 J28을 맞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1급 함수가 나오거든요. 행번호가 홀수인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함수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로우 함수하고 이소드 함수 나오죠? 그럼 함수 정리부터 해드리면요. 로우는 인수 없이 있으면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임시로 면에서 로우를 했어요. 바로 W. 갈로 열고 닫고 하면 현재 셀 포인트 위치하고 있는 주소 D41에 식을 넣었거든요. 요 주소에 대한 요 행본 야가 나옵니다. 41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소를 찍으면 뭐 어떤 특정 주소를 제가 찍었어요. B43을. 그러면 이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나오고 43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인수 없을 때는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 주소가 들어가면 셀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조드 함수는 1급 함수인데요. is가 들어가면 정보 함수입니다. 정보 함수. 근데 정보 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조드라는 뜻은요, 홀수인지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홀수이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의 안에 있는 값에서 막바로 논리적 검사가 끝나버리거든요. 뒤에 뭘 비교연산자 넣고 비교값을 넣는 형태는 없습니다. 이 자체로 검사가 끝나요. 그래서 비교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2절 시작하는 함수는 다 정보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프린터블을 못 드렸는데 그거 배울 건데요. 그 보면 2절 시작하는 함수는 정보 함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is odd 쓰고요. 갈로 열고 로우만 써도 돼요. 갈로 열고. 왜냐하면 우리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B3부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쭉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엑셀은 이 주소부터 인식하고 B3. 그래서 알아서 행번호 인식합니다. 근데 지금 주소를 찍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주소는요. 삼행이 어떤 주소를 찍어도 이 문제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행 행번을 검사하는 거니까. 그 대신 요 삼행이 아무 주소를 찍어도 관계없는데 행보 좀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이렇게 적어주면 알아서 행번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래 가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 주소를 찍는다면 행보는 고정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 행번호를 구해서 그 행번호가 이 아가 홀수인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홀수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이 자체로 검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보면요. B3부터 J28까지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도 들어갈 겁니다. 세규칙 가셔가지고 수식을 또 쓸 거예요. 이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에 입력 박스에 넌을 넣고 is odd라고 isodd 갈로 열고 로우 함수 쓰고요.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B3부터 잡았으니까 B3행부터 검사합니다. 알았어. 그럼 지가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 되지만 이렇게 하도 된다. 여기까지가 식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식을 넣을 건데 글꼴 스타일은 굵게거든요. 그러면 서식 버튼 눌려서 여러분들 굵게 하고 글꼴 색깔은 빨강이고요. 빨강. 한 개 더 있어요. 배경색도 넣어냈죠. 배경색은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노랑 정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노란 색깔인지.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확인 눌려보세요. 오, 들어갔어요. 자, 이 행이 홀수의 행만 들어가면 3행, 5행, 7행. 그러면 잘. 자, 이러면 출제 위험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면 마지막 문제 1번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넘기셔가지고 23페이지 시트 보호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두 문제 중에 한 개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닫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1장 출제 위원 공사하면 가볼까요? 이제 시로 가셔가지고 교재는 2024 커말리급입니다. 그리고 엑셀로 가셔서 작업 파일 그 다음에 1장 출제 위원 03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서 출제 위원 03 빼기 1 여시면 됩니다. 자, 하기 전에 시트 보호부터 먼저 배울 건데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관련 설정.
근데 출제 유형 두 가지 중에서 거의 2대 8입니다. 야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인생활. 야도 물론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온다면 두 문제는 시트고 야는 8문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요동돼요. 그럼 우선 시트5부터 연습할 건데 시트5. 일단 시트5 기능이 뭐냐? 여러분들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5 기능이 수행되고요. 이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소리는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락을 거는 플러스 수식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면 전체 블록을 잡을 때 열머리글과 행머리글 사이에 네모 버튼이 있죠. 야를 클릭하면 볼까요? 그럼 전체 블록이 잡혀요. 이때 여러분들 컨트롤 1번을 좀 많이 쓸 건데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1번 누를 때 1번은 위에 1번, 오른쪽에 숫자 키보드 1번 말고 위에 1번을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번 하면 셀이다 보니까 셀 서식창이 뜹니다. 여기 기억이 안 나면 오른쪽 버튼 눌려도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 왜 갔느냐 이거죠. 보호 탭에 잠시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엑셀 새로운 시트를 열었을 때는요. 잠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잠금되어 있으면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적혀 있어요. 요 숨기면 수식 숨길 쓰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잠금은 체크되어 있고 숨김은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셀 잠금하고 수식 숨기기를 적용을 하려면 여기 적혀 있죠.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를 눌러줘야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에서 취소 잠시 하고요. 잠금돼 있다면 확인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아무데나 클릭. 그럼 시트 보호는 시험에서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 범위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 범위에 대해서 셀 잠금 혹은 소식 숨기기를 적용을 시킵니다. 셀하고 시키거든요. 이게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늘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두 가지 원래 같이 많이 나오는데 셀 잠금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까지 숨기느냐 숨기지 않는 문제에 따라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셀 서식창을 떼야 되거든요.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럼 보호 탭에 가서 셀 잠금이 일단 원래는 돼 있지만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낼 때 일부러 해제하고 소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지만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수식도 숨겨라고 문제 나오면 숨김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설정을 미리 해놓고 이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컴퓨터 탭에 가서 시트 보 아이콘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 나중에 허용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트 뭐가 돼 있더라도 허용을 할 부분을 체크하면 그거는 기능이 실행돼요. 무엇을 허용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리는 것이거든요. 작업은 간단해요. 우리 책을 보시면 G3부터 G18 영역에 대해서 돼 있죠. 그러면 범위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범위를 잡아줘야 돼, 제일 처음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G3부터 G18 범위를 잡고, 자, 밑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수식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책 보시면 셀 잠금도 하고, 수식도 숨겨라. 일단 시트 뭐 들어가 있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요. 셀 서식창을 일단 띄워야 돼요. 컨트롤 1번.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 탭에 가서 셀 잠금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수식도 숨겨야 되니까 숨김도 추가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럼 두 개의 성질을 넣어놨어요. 확인.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식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트 5를 수행하면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 시트 5는 어디 있냐면 검토 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보호그룹이 있죠? 여기 보시면 시트 보호가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뭐 하겠다 돼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죠? 그대로 참조로 이 간혹 가다가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허용할 내용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를 허용하겠냐면요. 선택은 허용하겠다 이거죠. 장긴 셀이나 장기지 않은 셀은 선택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말이죠. 근데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장긴셀 선택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장공부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용을 장공부고 수정 못하도록 선택만 허용한 겁니다. 선택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입력도 못하고. 근데 선택까지는 된대. 장가도 이 셀 포인트는 선택할 수 있다 소리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같지 않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보면 두 번째에 허용할 부분인데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의 선택 허용. 이건 우리 안 해도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암호 넣느냐? 시험에서는 암호 넣지 않습니다. 암호 없이 확인 눌릴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요즘 주식이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사라졌죠. 아까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이거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 실무할 때 누군가가 이 수식을 보고 보죠? 약간 어떤 접근을 딴 데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 또 수식을 또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요 아무 셀에 가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안 지워집니다. 아무 안 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뭘 해제하세요 돼 있죠. 확인 눌립니다. 근데 이것만 또 막아놓은 게 아니고 딴 것도 다 막아놨어요. 눌려보세요. 왜? 아까 잠금이 다 돼 있었어요. 이것은 잠금도 돼 있을 뿐더러 수식도 숨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트 뭐가 끝난 겁니다. 이런 점수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것은 한 가지 플러스로 나온 알파 1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잠시 넘어가고요. 구조본 안 나옵니다. 책에서 나왔지만은 네 번째하고 같이 나와요. 시트보호가. 요즘엔. 그럼 이게 뭐냐면 시트보호 1시트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하고 난 뒤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 1페이지로 인쇄를 보고 인쇄 관련 아닙니까? 이거 문제 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요 아래 보면요. 아이콘이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렸 여기 아이콘이 세 개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식은 기본 보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콘 올리면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미리 머리글과 바닥글을 보여주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아까와 좀 틀립니다. 이렇게 눌렸더만은 보세요. 머리글과 바닥글이 보여지면서 작업할 수도 있죠. 여백도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 두 번째인 페이지 레이아웃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 급할 때 머리글 넣어야 되니까 올리명이 바뀌거든요. 머리글 막바로 특정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상태는 아니고요. 마지막 아이콘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게 바로 어떤 아이콘이냐? 이 아이콘입니다. 좀 올려드리면 이렇게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 눌려보면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안은 뭐냐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없는 거냐? 입력이 안 된 거니까. 음. 그리고 너무 좀 작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돌리는 거. 위로 돌리면
좀 확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파란 실선이 있고, 파란 파선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뭐냐는, 파란 실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쇄 영역으로 잡았던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 점선, 쪽 파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 페이지로 나눠진 선인데 여기까지만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출력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야 잘려서 나오거든요. 야는 강제로 페이지 나오는 게 실선이고요. 또 인쇄 영역도 의미하고 파선은 자동 페이지로 나눠졌을 때 요까지만 1페이지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 보면 여러분들 A2부터 G1800만 인쇄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파란 실선이 쓸데없는 일행도 인쇄되게 돼 있고 여기까지 A5부터 잡혀 있거든요. 이 실선을 밑으로 당겨놔요. 인쇄 영역을 바꾸는 거죠. 요 실선에 갖다 대면 마우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화살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럴 때 이 실선을 밑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럼 B2부터, A2부터 인쇄가 돼야 되죠? 맞죠? A2. 어디까지? G 여러분들 28. 그럼 인쇄될 영역은 맞게 돼 있어,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야가 1페이지고 야가 2페이지 인쇄되거든. 이게 잘리는 거예요. 자동 페이지 나누기 선이니까. 요까지만 인쇄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2페이지 인쇄하지 말고, 한 페이지 인쇄하게끔 설정하라, 그 말입니다.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재탈해볼까요? 파일 탭에 가서 인쇄 눌리면 보세요. 요 밑에 보시면 1/1로 돼 있죠? 2페이지까지 들어있다 이거죠. 잠시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요 화살표 눌리면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맞다. 잘렸네. 그죠? 이러면 여러분들 프린트하면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오죠. 야가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하면서 수정을 좀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럼 ES 시키 누르시고요. 이 파선을 여러분들 실선 쪽으로 버리는 거죠. 그럼 야 없어져요. 그럼 알아서 한 페이지가 됩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요 파선에 실선 파선에 마우스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 걸어서 바깥으로 버리고 없어졌어요. 열로 걸어서 놓아보면 됩니다. 그럼 야 1페이지로 됐는데 진짜 된 거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파일 가서 인쇄 눌려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1/1로 돼 있죠? 아까는 요 1, 2로 돼 있었거든요. 한 페이지를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상태에서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잘해도 또 기본복으로 바꿔서 제출하면 안 돼요. 왜? 문제 보면 시트 뭐 빼기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이 다르고 다르거든요. 만약 문제에서 시트 보 1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지만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 그러면 채점할 때 이렇게. 근데 출판사나 우리 기출을 만약 올려보면 이렇게 돼 있네 이거죠. 답안이. 안 돼 있는 답안은 깜빡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 페이지 이렇게 기본 보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에 요 화면으로 두고 넘어간다는 거. 세 번째 건 통합문서 워크시트. 이게 뭐냐면요. 구조보거든요. 필기 때문에 잡힌 것 같게. 이 구조보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자, 참조로 내려와서 통합문서 구조보는
2010 버전까지에서는 통합문서 보호 안에 구조와 창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2013 버전부터는 창이 비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10 버전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창 조절 단추라거든요. 요 단추가 창 조절 단추인데 여러분들 요 단추 야가 원래는 2010 버전까지는 여기에 시프트 여기도 창 조절 단추가 있었어요. 이렇게 창을 시프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이라는 메뉴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창은 창 크기나 이동, 창 조절 단추를 못 쓰게 막는 거거든요. 구조만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럼 시프트 관련 메뉴를 못 쓰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문서 구조보는 따로 여러분들 우리 메뉴 가면 정보라는 메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통합문서 구조보가 통합문서 보 누르면 통합문서 구조보가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모스 시험에서 나오지만은 이 커말 1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바로 검토 탭에 가도 통합문서 보고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쓴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 시트 보 1이라는 시트에서 우클릭. 여기에 여러분들 메뉴가 쭉 나오잖아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그 다음 숨기기. 대표 시트 관련 메뉴. 이 메뉴가 비활성화됩니다. 하면. 한번 보여드리면요. 통화문서 보호 올려가지고 구조보호만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트 관련 메뉴 못 쓰게끔 아무나 안 넣겠습니다. 확인 눌릴 때마다 뭐가 달라진 거냐.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아까 여기 다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들이, 그죠? 그거 이렇게 못 쓰게 막아놔. 이거 막는 거. 시트 관련 메뉴 못 쓰게끔 막아버리고. 그게 바로 구조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 건데요. 인쇄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기출에. 그래서 거의 뭐, 이제 90% 육박한. 그래서 어찌 보면 페이지 나누기 또 넘기셔가지고 27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 거기 주로 나오다 닦기. 그럼 3장 출제 유형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서 출제 유형 공상 빼기 1을 여시면 됩니다. 그대로 열게 하면 그 위치가 떠 있어요. 출제 유형 공상 빼기 2 문제를 여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인쇄 관련 설정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경로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떼어놓고 작업하면 편한데요. 일단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면 페이지 설정 그룹 옆에 대각선 화살표가 추가 옵션이거든요. 추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클릭. 그 밑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이 있죠. 여기 추가 기능인데 옵션인데 클릭하시면 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뜹니다. 요것이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선 한 개씩 알아보면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페이지 탭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지 방향, 그 다음 배열입니다. 용지 방향은 가로냐 세로냐 기본은 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바꾸면 요거를 바꾸면 되고요. 배열은 확대 축소인데 인쇄할 때 100% 밑으로 가면 축소될 거고요. 올라가면 확대됩니다. 야는 10%부터 최대 400%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 맞춤이 잘 나오거든요. 자동 맞춤은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인쇄할 때 씁니다. 요 두 개고요.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 여백 탭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 인쇄될 요 종이거든요. 야가 원래는 왼쪽과 위쪽이 딱 붙어 있어서 분리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기 시험이에요. 페이지 가운데 맞죠. 인쇄할 때 이 종이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한다면 두 개 다 체크해 볼까요? 딱 정 가운데로. 그리고 시험에서는 가로 가운데 맞춤 또는 정 가운데가 시험에 나오고 두 개 다 체크하는 문제. 가로 가운데는 가로 방향이 가운데만 돼 있지 세로는 가운데로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둘 다 하는 것이 정답. 자, 그럼 지금 세로는 안 나옵니까? 낼 수는 있는데 참 쓸데가 없다고 봐야 되죠.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인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 언밸런스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이거 낸다는 자체는 좀 약간 문제를 억지로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되죠, 1급인데. 그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여러 페이지일 때는 가로 많이 났죠. 한 페이지 때는 이 두 개 다 체크하는 게 많이 쓰이죠, 실무에서. 이 두 가지가 시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머리글 바닥글인데요. 머리글은 항상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글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 머리글 편 눌려볼까요? 그러면 바닥글도 이 똑같은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도 그렇고 구역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머리글 인쇄될 위치를 말하는데요. 왼쪽에 인쇄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가운데 인쇄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인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콘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딱 5개에서 제일 늘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개, 또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야는 페이지 번호고요.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잘 보시면 종이 한 장이고 여러 장이죠. 야는 현재 페이지 번호, 야는 전체 페이지 수. 그 내용은 책 넘기시면 여러분들 3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우리 책에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아이콘. 거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번호 삽입하고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은 늘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어. 왜? 인수할 때 제일 많이 쓸 거니까. 그리고 날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7 날짜고요. 앞에 거 뭐였습니까? 가는 경우는 텍스트 관련 서식, 뭐 색깔, 크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늘려볼까요? 이런 내용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대안은 글꼴 서식을 할 때는 반드시 글자 내용에 대해서 블럭을 잡고 이거 늘려야 됩니다. 설정할 때는.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나는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7은 날짜, 야는 시간, 시간 여러분들 삽입 적혀 있죠? 요까지는 이제 랜덤으로 좀 나오는 편인데 야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편에 들어갑니다. 열기는 여기 열기 같은 거는 파일 경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엑셀 아이콘처럼 보이죠? 통합 문서 이름 출력할 때. 야는 시트 이름 출력할 때. 시트 이름 요 이름을 출력할 때.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림을 넣을 때. 저 로고 넣을 때는 뭐 이거 쓰죠. 그다음에 그 로고 그림 넣었을 때 그림을 서식을 넣고 싶을 때 열 번째. 그 문제 속에서 이걸 한번 달아볼까요? 근데 전에 이거 설명을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혼수 상태가 되더라고요. 계속 쓰다 보니까 눈이 아픈 거죠, 이렇게. 그죠? 어감실이 일하더라고. 이렇게. 어.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바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글에 조심할 게 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탭에 가면 인쇄형 연결 시험이 나옵니다. 요 잡았던 부분 인쇄된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인쇄 제목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이행에 있는 요 제목이 뭐 1페이지 분량이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야가 한 여러 페이지를 인쇄할 때는 만약 이 부분이 2페이지에 인쇄되는 부분이다. 요까지. 그럼 제가 일부러 강제로 페이지 나눠볼게요. 페이지 나누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알 겸. 여러분 한번 제 따라 해볼까요? 이거? 만약에 시험에서 20회부터 2페이지가 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런 가치항이나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A 20셀에 두고 강제로 2에서부터 페이지를 탁 나누고 싶어요. 그 시작된 주소에 놔둬놓고요. 저 위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 누르셔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눌러봅니다. 그럼 선이 약한 거입니다. 눌러볼까요? 여기 조금 색깔 좀 다르죠? 어, 지금 20편부터 페이지가 2페이지로 강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색깔 일부러 잡시다. 이어서. 그럼 과연 야, 2페이지 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일 가서 여러분들 인쇄 눌려, 인쇄. 인쇄 눌려보세요. 1페이지. 오, 거기 4페이지 잘린 게 있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페이지 확대 잠시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있죠. 뭐냐면 1페이지로 가서 이 위에 있는 요 제목이 여러분 인쇄할 때 실무에서 요것도 요 인쇄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요 위에. 그죠? 회사에 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 1페이지 인쇄되는 요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인쇄 좀 하고 싶다 이거죠. 요것도.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 여기에 요거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 반복할 행위입니다. 왜? 몇 항이 그 제목이 몇 행이 입력돼 있어야 이행이잖아요. 그럼 제가 잠시 눌러볼게요. 이를 딱 클릭하면 달러 콜론 달러입니다. 이 말은 이행을 매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위에 제목으로 인쇄를 하겠다. 해서 인쇄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도 있죠. 요 열 부분에 제목을 넣을 수도 있죠. 왼쪽에. 그러면 반복할 열에 가서 만약 A열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 인쇄하고 싶으면요. A를 클릭하면 달러 i 콜론 달러가 되거든요. 여기 같은 제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A를 넣어야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눈금선, 인쇄도 나오는 눈금선은 뭐 어떤 거냐면 요하가 눈금선 회색. 원래 인쇄 안 되는데 인쇄할 수 있다. 체크하면. 우리 체크 두 개 다 해볼까요? 눈금선 체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또 행렬 머리글이거든요. 얘를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 머리글 이러면 인쇄가 안 되거든요. 인쇄돼요. 자, 혹시 인쇄 미리 보여볼까요? 보세요. 인쇄. 그죠? 그러면 여기 점선 같은 거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눈금선이거든요. 체크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도 시험에 두 개가 나옵니다. 나머지 나올 건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볼 건데 제가 모르고 아까 저장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눌리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은 닫고 다시 여시면 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조금 넣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고 저장을 위한 바람 제가 한번 덮어쓰기 할게요. 조금만 요거 여러분들 요거 닫게 하십시오. 다시 하시면 돼요. 저는 한 개 원래 원본을 붙여 넣고 해야지만 똑같죠. 저라면 이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찾아보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속에서 이제 이런 설정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출제형 공산 빼기 한 번만 더 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보면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전 가운데 일단은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를 떼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구름 옆에 대각선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전 가운데가 나왔잖아요. 끝에 보니까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설정하시고 돼 있어요. 여백 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 세로 체크하면 딱 정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살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화살표는 몇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 그러면 끝에 보니까 바닥글 설정하셔도 돼 있잖아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근데 오른쪽 구역에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 말고 오른쪽 요게 컷을 먼저 두고 이게 두고 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번호 근데 현재 페이지 번호를 건데 1만 넣을 건 아니고 책 보니까 띄우고 페이지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돼요. 요 글자를
요거는 오늘 직접 타이핑해야 됩니다. 우선 현재 페이지 번호 1 치는 건 아니고요. 아이콘상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는 아이콘이거든요. 눌려볼까요? 코드가 엔드 페이지 번호. 여기 1이 나오고 뒤에 스페이스가 넣고 페이지라고 쳐줘요. 그러면 1 띄우고 페이지라고 출력이 돼요. 요 글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띄어쓰기하고 넣어줘야 됩니다. 확인. 여러분 밑에 나옵니까 잘? 그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지 방향 어디서 하느냐? 바로 페이지 때문에 가서. 용지 방향 여러분들 가로죠? 가로. 그리고 여러분들 용지 넓이,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끝에 자동 맞춤을 설정하시오. 아, 요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가로하고 자동 맞춤 체크 옵션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과연 확인 누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 누리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아,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상 인쇄 확인 아니고 요거 안 누리고 하고 확인 눌렸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건 아니에요. 파일과 인쇄 눌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한 가지 옆에 아이콘이 옆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잠시 요 밑에 요 아이콘 보입니까 여러분들? 요 오른쪽 끝에 하단에 여기 여백 표시 아이콘이거든요. 요거 꼭 눌려봐야 돼요. 그냥 확대 축소 아이콘이고요. 여백 표시 아이콘 눌리면 여기 선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같아야 돼요. 근데 야는 좀 많이 그죠? 긴 것 같아요. 높이가. 어떤 거보다? 요 밑에 야보다. 그 이유가 요 인쇄 영역 설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ESC 누르시고 ESC 요 일행이 여러분들 인쇄가 돼요. 이것 인쇄가 되게 돼 있거든요. 설정 안 하면. 그래서 요 공간 때문에 다시 가볼까요? 인쇄 눌려볼까요? 이 공간이 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일행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1페이지라고 여러분들 여기 잘 나옵니까? 밑에 여기. 그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1 슬래시로 돼 있죠? 요1 슬래시 뒤에 뭐 숫자 2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자동 맞춤해 놨잖아요. 1페이지로만 돼 있어요. 여기 끝 숫자로. 그러면 잘 됩니다. 이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한 개를 했습니다. 복습 문제 두 문제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완전 정보 01을 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를 좀 알려볼 건데요. 닫기 하시고 저장하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완전 정보 01을 여시면 됩니다. 요번에 문제는 어떤 게 좀 다르냐면 차트 개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트도 여러분들 잠금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누군가 이 차트를 손 못 대게끔 잠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책 보시면 범위부터 잡고 셀 잠금부터 먼저 설정할게요. A2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결과적으로 A, F17은 표가 다네요. 그죠?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요. 클릭해서 셀 서식하면 돼요. 왜 들어가냐면 일단은 보호 탭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셀 잠금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잠금이 체크돼 있죠. 뭐 따로 할 건 없어요. 확인만 하고 나오시면 돼요. 돼 있으니까. 그 수식, 그 숨기면 체크 안 하는 겁니까? 말이 없거든요. 수식 숨기란 말이 없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에 또 가서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잠금이 돼 있는지. 그럼 차트 어떻게 하냐면, 난 차트 배우고 계시면 차트 계좌 선택하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모든 서식 단축 이 편에 그랬어. 이게 힘의 차트 영역이거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 입장 영역은 좀 키가 안 붙는데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뜰 겁니다. 그럼 어디서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제일 끝에 아이콘 여기 뭐냐면 속성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인데 요 안에 가면 속성이 확인할 수 있어요. 속성. 속성 가면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안 해도 뭐가 체크되어 있어요? 잠금이 체크되어 있거든요. 시험장 가면 체크 안 돼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창, 되어 있으면 할 거 없습니다.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의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 여러분들 장기인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인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정렬도 허용하셔도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 개는 우리가 손 안 대도 늘 체크돼서 나옵니다.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정렬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내려가시면 정렬도 허용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체크해 주시죠. 체크. 그리고 딴 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제하면은 넣지 않거든요. 시험에서 확인만 됩니다. 그 뭐가 달라진 거냐? 차트 선택해 보세요. 선택 안 됩니다. 선택 안 돼. 잠깐 안 됩니다. 너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표 안에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 지워보세요. 딜리트. 요 창이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를 주는 거죠. 뭐죠? 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트 뭐 복습 문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인쇄 관련이 페이지 내용 문제 다 문제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 파일은 또 잠시 닫고. 자, 여러분들 완전 정복 02 문제 0. 자, 일단 인쇄 관련 문제는 처음에 하실 때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먼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하는 게 편해요. 페이지 설정 그룹 옆에 여러분들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 뜨죠? 자,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또 처음 가운데네요. 가운데 맞춤 나오면 여백 탭에 간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여러분 정 가운데는 가로, 세로 두 개를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딱 가운데로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는 몇 페이지 상단 왼쪽이죠. 뒤에 보니까 머리글 설정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셔서 머리글 편집에 들어갑니다. 왼쪽이니까 왼쪽 돼 있거든요. 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뭐 들 거냐면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 이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건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 그리고 여기에 날짜는 직접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콘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옷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날짜는 여러분들 7. 이 날짜 넣는 아이콘. 요거는 시간, 시계는. 7을 올립니다. 올리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날짜 삽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end 날짜랑 코드가 들어가요. 오늘 날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놓고 끝날라고 딱 확인해 볼라 했더만은 뒤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표시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록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텍스트 서식은 블록 잡고 와야 돼요. 그리고 가는 텍스트 서식을 넣는 거거든요. 야를 클릭. 그리고 야 여러분들 파란 글씨니까 색 요거 눌리셔가지고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겁니다. 색깔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뀔 거다 그 말이고요. 확인. 지금 할 수가 없겠네. 그리고 이제 확인 눌려서 이제 날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날짜가 나오는지 확인. 그러니까 오늘 날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쇄 영역이 나오면 마지막 시트 탭입니다. 그럼 인쇄할 영역을 여기 잡아주면 인쇄 눌렀을 때 이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기능이.
그럼 이 안에 컷을 딱 두고 우리 막바로 A2부터 F10을 잡아주시면 돼요. A2부터 F20까지네요. 다는 아니고 20회까지만 잡아놔. 그렇죠? 여기 범위 잡으면 이렇게 A2부터 F21하고 절대 참조로 물론 들어갑니다. 그냥 드래그만 잘 하시면 되죠. A2부터 F20.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금선과 행렬머리 거를 인쇄하도록 눈금선 체크, 행렬머리 걸 체크. 그 시험장에서는 그냥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인쇄 미리 보고. 자, 눌러보면요. 여기에 여백 표시 아이콘 요거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맞아 떨어져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 공간이 같아야 되죠. 이게 물론 오른쪽 여백인데 이 공간이 같아야 됩니다. 요거. 위쪽과 아래쪽도 여러분들 공간이 같아야 되죠. 지금. 잘 됐죠? 저 위에 날짜 적혀 있는 거 보이고요. 행열머리 끌린 線확대 잠시 한번 해볼게요. 야가 행머리끌, 열머리끌 인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실은 구분선은 눈금선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쇄 영역을 우리 아까 하신 어떻게 잡았냐면 요까지만 잡았잖아요. 그죠? 요 범위에 여러분들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야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야가 눈금속까지 확인차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거 조금 여백까지 잡아줬어요. 그러면 야까지 보이겠죠, 나중에. 확인차 이거 잡은 거야? 그러면 눈금선이 만약에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일부러 이렇게 많이 잡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점선 같은 거 보입니까? 이게 눈금선이. 아까 이렇게 잡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우리는 20일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요 안에 눈금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눈금선 나오잖아요. 이러면 잘 된 거다. 이제 이거 먼저 눈금선을 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 끝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서 우리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프린터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막바로 분석 작업을 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하다 보면 맞힐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것을 조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우리 뭘 배웠긴 배웠는데 그죠? 뭘 배웠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 1번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뭘 다 했다 소리는 난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자, 이거 다 했어요. 15장. 여러분, 고급 필터 기억납니까? 그죠? 어저께 했죠? 조건을 쓰시.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시험에 나온 데 있죠. 요거 다 했잖아요.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랬어요? 기출 좀 풀었지만은, 책은 책일 뿐이고, 저 올려드렸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15점을 꼭 나오도록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산 작업도 놔둬놓고 분석 작업 들어갈 거기 쉽죠? 필법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그 92페이지 보시면 필법 테이블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파일 가서 열기 찾아오고 여러분 상위로 이동할 때는 이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3장이 있거든요. 3장 출제 유형 01을 가셔가지고 이 안에 출제 유형 01을 여시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냐면요. 내려와서 이건 좀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쪽에서
자, 우선 여러분들, 올라가서, 분석 작업은 20점 배치인데요. 거기서 1번 문제 나오는 PPT 보고서 작성이. 그냥은 결정적으로 부분 점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책을 보시면 지금 하수할표가 5개 들어가 있죠? 그 5개가 한 개라도 틀리면 0점이 되거든요. 보통 5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모두 정확하게 작업해야지만 10점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걸 뭐, 그럼 못 맞추냐? 그게 아니고 실수를 하면 0점이 되는 순간이 이 문제예요. 어려워서 틀린 것보다는 실수해서 틀린 게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뭐 난이도 확 올라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기능은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선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갖고 오는 게 한 6, 70%?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들어가는 경로인데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 안에 데이터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타 원본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가 있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것은 2016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인데 과연 있을까요? 우리 책 보십시오. 책에는 친절하게 1번 이렇게 들어가세요 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시면 오피스 365나 2020 깔았다면요. 우리 그대로 안 가고 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 데이터 탭에 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족이 눌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타 원문 가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메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이전 시스템에 썼던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쓴다는 소리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거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레거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메뉴가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액세스 파일 안에는 이거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거든요. 배울 거예요. 그 안에 특정 필드들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책을 잠시 보시면 급여라는 ACCDB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그 안에 명단 테이블 이용하시오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모든 필드를 갖고 와서 작업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메뉴를 안 쓰고 딴 메뉴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명단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를 가져와서 작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골라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하가 필요해요. 이 메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액세스 파일 안에 테이블에서 특정 테이블이죠. 오는 특정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근데 자꾸 콜이 아니고 콜이가 뭐냐? 그죠? 콜이 자체가 궁금한 거죠, 사실은. 뭐 쓰긴 쓰면 되는데, 그죠? 콜이는 질이고요. 쉽게 말하면 요구, 또 말하면 요청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기능한테 명령을 내려서 어떤 것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겁니다. 필드를 가져올 수 있는 특정 필드만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도 요구할 수가 있고 요 안에는 여러분들 필드나 정렬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넣어주면 이 기능 눌러서 폴이라는 이 기능한테 요구하면 알아서 필터링 해주고 정렬도 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이걸 써야 돼요. 콜이라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콜이라는 메뉴는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만드는 경우는 꼭 써야 되고 이 메뉴를 안 써도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만드는 경우죠. 지금 이 문제처럼
전제 조건이 이렇게 먼저 시작돼야 되죠. 엑스파일에서 특정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특정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필드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특정 필드를 요구하지 않죠. 그럴 때는 빠른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안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연결 메뉴가 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써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써서 해야 될 경우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띄우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적어놨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파일 탭에 가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옵션 가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레거시라는 것은 이전 시스템에 사용했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레거시라는 뜻은 이전 시스템의 메뉴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거시가.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저는 추가해놨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강의실에 추가해놓은 것도 이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경로 있으면 경로만 하시면 됩니다. 파일 탭에 가서 여러분들 옵션을 눌러볼까요? 옵션 눌리면 엑셀 옵션 창이 뜹니다. 요 안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까? 요거 하면 지금은 여러분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실에서는. 요게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이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레거시 있죠? 야를 체크하면 쓸 수 있어요. 체크 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체크하면 되고 돼 있으면 확인 누르고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눌려볼까요? 파일 가서 야 기타문 있는 게 아니고 레거시 마법사라고 보입니까? 야가 추가돼요. 그럼 이전 시대에 썼던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있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만약 이렇게 나왔느냐? 시험용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져오는 방법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럼 엑세스는 이 경로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꼭 쓸 필요 있을 때 쓰고요. 지금은 뭐가 빠르냐면 기존 연결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탭 가면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데이터 가중이 변한 요 그룹 안에 기존 연결이 있습니까? 이거 늘려보십시오. 갖고 오는 방법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 연결 창이 뜨면 책 내용에는 없어요. 기존 연결한 창이 떴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밑에 더 찾아보. 거기 누르면요. 우리 시험장에서 외부 데이터 파일은 엑셀은요.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OA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외부 데이터 OA. 엑셀은 OA고요. 액세스는 DB라는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지금 OA거든요. OA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컬 특치에 가면 시험장 가시면 요 안에 OA가 있다는 소리. 우리는 2.24,1급 들어가셔가지고 엑셀 좀 많이 들어가죠.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1까지 가면 보입니다. 집에서 혹시나 이게 길게 들어가면 야 열었을 때 에러가 뜰 때가 있거든요. 경로가 너무 길면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하를 미리 여러분들 데이터를 복사해서 인식을 못할 경우라면 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만들면 돼요. 새 폴더 해가지고 OA 폴더에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시험장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어놓으면 돼요. 인식 못하게. 지금 인식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3장 출제 요양 공유를 가면 우리 뭐 책 보시면 급여 액세스 파일에 열어서 요 안에 있는 명단 테이블의 데이터를 쓰라 이거죠. 더블 클릭. 그러면 요 창이 잠시 후책 보세요. 넘겨볼까요? 단계별을 다 생략하고 94페이지 6, 8번 그림 와봤습니까? 8번. 8번이 막바로 떠버리죠. 빠릅니다. 어차피 단계도 다가오는 단계인데 요 앞 단계를 안 와도 되는 단계거든요.
그죠? 다음 늘린 당기는데 맞벌이가 되잖아.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pivot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거든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보면 이제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현재 펜을 딱 드시고 요것만 오늘 파악하면 성공이에요. 어, 직급 여러분들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잠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작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결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 구성 요소가 총 몇 개 있냐면 네 개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 창을 나중에 요 창이 뜰 건데 오늘은 못할 것 같고 구성은 확실하게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필드 목록 필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성이 필드, 행, 열,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죠. 여러분들 참조로 여기에 직급이 지금 필드 요 배치하는 창인데요. 행에 필드를 걸어서 놓았던 그림이거든요. 그럼 행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 아래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됐어요? 행 방향이었어요. 요 그림 보고 배치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하실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이 구조, 틀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보고 위치를 그림을 보고 알아서 배치해라는 소리예요. 설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림 보고 야가 어디로 하는지 아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직급이 왜 행해 놔야 되냐면 이런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행입니다. 직급 행위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지금 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은 그럼 요거 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산된 값이에요. 계산된 필드죠. 얘는 어디 놔야 되냐면 시그마 값은요 계산할 필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급, 상여금, 거래할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열 방향으로 계산된 값이 나옵니다. 기본 위치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시그마 값에 필드를 두 개 이상 배치하면 야가 시그마가 생기거든요. 이 값을 기본적으로 어디에 표시하겠다? 열에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시그마 값을 걸어서 직급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요 계산된 값이 요거예요, 요거. 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럼 야가 행에 이 계산된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넣으면 보세요. 바뀌어 있습니까? 행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위치가 바뀌죠. 그죠? 그러면 다시 제가 열에 놔볼까요? 열에 놨더만 시그마 값을 열 방향으로 계산된 값이 보이고 있죠. 요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열에 임시로 붓을 놔볼게요. 붓을 열에 놨다면 부서 열 방향으로 여러분들 기획부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기획부 들어가 있고 이거 좀 닫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요 내려놓고 요거 확대해보세요 자, 기획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산부 여기 열 방향씩 들어가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인사부 이렇게 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 데이터는 어느 필드에 있는 거냐면요. 부서 필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부서 필드를 제가 어디 나왔어요? 보니까 열에 나왔죠? 만약 이 그림이 요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필드명을 보여주거든요. 결과가 되면 야를 열에 나와 있다. 우리 이 책에서는 열에 놓은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열에 배치한 건 한 개도 없다.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필트는 뭐냐면요. 필트는 요 위치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설명한 것이 좀 이렇게. 제가 필트를 배치하면 pivot 테이블이 만드는 시점에서 한 행이 띄어지고 위에 들어가요. 필트 자리는. 필트를 한번 놓아볼게요. 필트에 여러분 특정 필드 제가 성명을 놔볼까요? 그럼 여기에 따로 여기에 나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서 놔볼게요. 일단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 픽업 테이블 구성에서 요 위에는 무슨 위치 필터입니다. 야는 행 부분이고요. 부서는 열부에 나왔던 필터고, 요 안에 계산된 값은 시그마입니다. 이 구조를 보고 우리는 픽업 테이블 필드 배치한 창에서 이걸 보고 색깔 좀 달리 넣어드리면요. 이 필드명을 보고 성명은 필드에 넣을 줄 아셔야 되고요. 직업은 어디 놔야 됩니까? 행에 넣어야 됩니다. 끌고 가지고 행방이 나왔기 때문에. 부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고 부서를 열에 놓는 거죠. 그림을 보고. 계산된 값은 요 밑에 나오죠. 기본급, 합계 기본급과 합계 상여금과 합계 급여합계죠. 요까지 한 덩어리에 끝나잖아요. 부서로 따지면. 그죠? 그럼 시그마까지 뭐 나야 돼요? 기본급, 상여금, 급여합계. 왜? 계산된 필드니까. 이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배치하셔야 된다? 요렇게. 요렇게 필드에 성명 넣고 그림 보고 이 그림에 성명 들어가 있으니까 필드 자리니까. 행에는 직급이 쫙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직급을 행에 놓아야 돼요. 이 그림을 시험에서는. 근데 열에는 지금 완성, 이 문제는 그게 아니지만 열에만 부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부서가 열방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열에 뭐 넣어야 돼요? 부서. 그 다음에 계산된 값은 기본급, 상여금, 급여할 게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 놔야지만 계산된다는 소리예요. 시그마. 요렇게 배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만들 시작 위치는 이하가 시작 위치가 아니고 이 그림을 따지면요. 피벗 테이블이 틀이 시작되는 네모틀 B3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입니다. 넣을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찍어주면 필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필터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시작 셀 주소 한행 떼어지고 요 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시작을 하면 직급이 요것으로 배치되겠죠. 그럼 필터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시작되는 이 주소가 피벗 테이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의 그림은 아니지만 요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오시면 본격적으로 위치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보고 배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